자, 중1 테스트 2번 풀이 영상입니다. 자, 10번, 12번, 19번 틀렸죠? 그거 틀린 것들만 볼게요. 10번. 이 주어진 x의 범위, 요 부등식이 있을 때 이것을 만족시키는 x 중에서 분모가 3인 기하분수의 개수를 a개, 그리고 이 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b개라고 해서 두 개를 더하래. 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이 식을 만족하는 분모가 3인 기하분수를 쉽게 찾으려면은 얘들을 전부 다 분모가 3인 분수들로 표현을 하면은 편합니다. 그러니까 저 주어진 식이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고 x가 6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됐죠. 얘들을 분모가 3인 분수로 표현해보면 얘는 이미 분모가 3인 분수로 표현되어 있죠. 마이너스 3분의 4. 6분의 5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를 3으로 만들기 위해서 2로 나눈 거지. 그럼 요 5도 2로 나눠주면은 2분의 5가 되겠지. 맞죠? 좀 모양이 이상해 보이겠지만 이렇게 분모와 분자의 분수가 오는 것을 번분수라고 하고 나중에 자주 나올 거예요. 일단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이렇게 분모 분자의 2를 나눈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에 오는 수들은 여튼 분모가 다 3일 것이고 그 분자는 마이너스 4부터 2분의 5까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땡땡땡땡땡 해서 2분의 5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가 2점 얼마죠? 따라서 2까지 올 수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알겠죠? 분모를 3으로 맞춰놓고 나니까 이제 분자만 비교하면 돼서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 작은 값만 여기 들어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분자에 올 수 있는 것들을 다 적어주면은 3분의 마이너스 4, 3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0, 마이너스 3분의 0이란 표현 좀 웃기네요. 3분의 0, 그 다음에 3분의 1, 3분의 2까지 된다고. 되죠? 근데 얘들 다 되는 게 아니라 기약분수만 된대. 따라서 약분되는 것들은 지워야 됩니다. 기약분수 아니죠? 0도 기약분수 아니죠? 남아있는 것들은 더 이상 약분되지 않기 때문에 기하분수이고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거 알겠니? 그래서 A는 5가 됩니다. 이처럼 어떤 범위 안에 있는 분모가 얼마인 분수를 적으라 하면은 그 안의 수들을 분모가 그 수가 되도록 다 조작을 해준 후에 하면 됩니다.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은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좀 편해. 생각이 편해. 그 다음에 절대값 부어봅시다.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x의 개수를 b개라고 할 때 a 플러스 b를 구하래. 먼저 이 그림을 그려서 푸는 건 아닙니다. 이해하라고 하는 거야. 절대값 2의 의미는 원점에서부터 어떤 점 x까지의 거리가 2인 점을 말하는 거고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2인 점은 여기죠. 따라서 절대값 x가 2인 거는 x값이 플러스 2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2도 있다는 거 알겠나?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2인 곳은 여기와 여기인 거 알겠니? 이렇게 되는데 그 거리가 이 문제에서는 2가 아니라 2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2가 여기니까 요 사이에 있는 수들은 전부 다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2보다 작거나 같지. 이 바깥쪽은 거리가 2보다 크고. 맞죠? 따라서 요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있는 모든 값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정수들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5개인 거 알겠습니까? 따라서 A 5개, B 5개, 2개 더해서 10개, 2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부등식을 배우기 전이라서 이게 부등호 나온 걸 좀 어색해 할 수 있는데 이 부등호 기호 자체는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부등식을 본격적으로 배우면은 이런 문제들이 자주 나오긴 할 건데 아직 배우기 전이라 하더라도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수준으로 여기 뭐 크다 같다 이 정도 수준으로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이죠. 다음 등식조 성립하지 않는 것을 구하래. 봅시다. 1번은 무슨 얘기인지 보자. A 플러스 B, B 플러스 A. 이렇게 덧셈에 대해서 A와 B의 자리를 바꿔도 성립하냐?
덧셈에 대한 덧셈의 교환 법칙을 묻고 있는 겁니다. 덧셈은 교환 법칙 성립합니다. 덧셈과 곱셈도 교환 법칙 성립하고요. 뺄셈은 성립하지 않죠. 나눗셈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건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고 덧셈과 곱셈은 교환 법칙 성립한다. 그거 되냐 묻는 겁니다. 되죠? 곱셈도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A, B 자리 바꿔도 같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합 법칙. A 더하기 B 더하기 C와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왼쪽 거를 먼저 더해서 뒤에 걸 더하나, 뒤에 걸 먼저 더한 후에 앞에 걸 더하나 같은 거 알죠? 이렇게 괄호의 위치가 바뀌거나 가로가 있는 것, 가로가 아예 없거나 또는 전체 다 씌우거나 해도 이 세 개가 다 똑같다는 거 알겠습니까? 이렇게 괄호에 대한 법칙이 결합 법칙입니다. 결합 법칙이라고 합니다. 결합 법칙. 역시 덧셈과 곱셈은 이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요 BC를 먼저 더한 후에 A 더하나, AB 더한 후에 C를 더하나 같습니다. 네,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4번과 5번은 분배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 A 곱하기 B 플러스 C. 분배 법칙은 반드시 연산기호가 두 개 나와야 된다. 한 개는 분배 법칙이 안 됩니다. 요 괄호 안과 밖의 연산기호가 다를 때 요 밖에 거를 요 안에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씩 두 번 연산하는 것을 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분배 법칙은 반드시 밖에 곱하기 안에 더하기일 때만 성립하고 이렇게 했을 때 A 곱하기 B 그리고 A와 C를 A 곱하기 C 해준 후에 두 개를 더하면은 이 두 개가 똑같습니다. 이게 분배 법칙이죠. 따라서 이 5번이 분배 법칙에 대한 제대로 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A 곱하기 B, A 곱하기 C 두 개는 더한다. 맞죠? 5번 맞는 겁니다. 4번은 곱하기이기 때문에 분배 법칙을 이렇게 적용시키면 안 되죠. 곱하기일 때는 결합 법칙으로 그냥 괄호를 벗겨서 A 곱하기 B 곱하기 C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고 틀린 답은 4번 이렇게 하는 거다. 이 각종 법칙들을 다 이해하고 있냐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19번 왜 틀렸을까요? 연산 문제인데. 나는 네가 왜 틀린지 알 것 같아. 여기서 틀렸을 거야. 이렇게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뭐 모든 식을 풀 때 요 개수가 정수가 아니죠. 얘는 소수고 얘는 분수지. 이럴 때는 적당한 수를 양변에 곱해서 먼저 정수로 만들어준 후에 하면 편한댔죠. 또 0.5는 분수로 나타내면은 2분의 1이고 그럼 분모에 2, 5, 3 있으니까 이 세 개를 한 방에 없애기 위해서 2와 5의 3의 최소 공배수인 30을 곱합시다. 양변에 30을 곱하자. 좌변에도 30 곱하고 우변에도 30을 곱하고 그럼 두 개 곱해서 15, 1 플러스 x 얘랑 곱해지죠. 약분돼서 6이 남죠. 근데 주의할 점은 아마 이거 틀렸을 것 같은데 주의할 점은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6이 이 분자 전체와 곱해진다. 아마 이걸 잘못한 것 같은데 35 곱해서 5랑 약분하면 6이 남지. 그 6을 이 분자에 곱할 건데 마이너스도 함께 곱해줘야 된다고. 마이너스 6을 분자에 곱해야 됩니다. 오른쪽에 30 곱하면 10 남죠. 그래서 전개합니다. 그럼 15 분배 법칙으로 전개해주면 되지. 플러스 15x 마이너스 18x 마이너스 6은 10x 소수가 있는데 다행히 곱해져서 소수가 사라지네요. 마이너스 4. 자, 이제 정상적인 1차 방정식이 되었지. 동료끼리 정리합시다. x끼리 모아주면은 마이너스 3x 숫자끼리 모아서 플러스 9 해준 후에 문자끼리 왼쪽으로 모아주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3x 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3 이렇게 암산할 수 있겠지? 해준 후에 양변에 마이너스 13을 나눠주면은 x는 1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답은 3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